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신림동에 위치한 이든치과에서 총괄실장으로 근무 중인 11년차 치위생사 최명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상처받지 않고 일하기입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원장님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 중에 환자로부터 상처받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요? 어느 날 우리 1년차 코디네이터가 술에 취해서 틀니가 불편하다고 그 술주정 부리는 환자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술도 취하셨겠다 좀 막말을 하셨겠죠. 그래서 치과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손을 덜덜덜 떨고 얼굴이 벌개지더니 결국은 데스크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가 종종 이렇게 술에 취해서 전화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면 또 시작이네 하고 말았을 텐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이제 저희가 일할 때 많이 힘들고 상처받는 순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길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면 불안해하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저희들이 덜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늘 내용을 준비하게 됐고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11년 차로 상담을 하면서요, 최근에 확실히 이상 환자랑 불만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저희 치과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상담을 못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현재 치과 산업이 또 그런 클레임 급증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과의 과도한 경쟁 그리고 저수가 마케팅으로 환자분들께서 진료비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리고 선택의 다양성 때문에 쇼핑 환자가 많이 늘었고요. 그렇다 보니 환자분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저희 의료진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과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원장님 검진 받지도 않으시고 임플란트 여기 얼마야? 제가 만난 최고의 쇼핑 환자는 이 치과가 14번째니까 얘기 잘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매스컴에서 유독 치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료라는 성역이 무너지고요. 환자분들은 우리 치과 의료진과 또 재료를 불신하고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진료를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 의심으로 너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따르면요, 우리 치과계가 의과계 다음으로 분쟁 건수가 높다고 하는데요. 시술 후에 불만족으로 이제 수납을 거부하는 미수 환자, 의료 분쟁을 일부러 유도해서 합의금을 유도하는 이런 위장 환자 등 진상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잦다고 하는데, 여러분 치과에 이렇게 막무가내 정여사가 나타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 블랙 컨슈머는요, 의료진이 큰 소리 내고 귀찮게 한다라는 거를 두려워한다라는 걸 알고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저희를 괴롭힙니다. 따라서 이런 블랙 컨슈머는요, 저희들이 또 고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알기 어렵거든요. 모든 환자에 대해서 이런 분쟁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응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쟁 때마다 여러분들 듣게 되시는 말씀 있으시죠?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치료 안 했다. 그러면은 진료 전에 미리 이럴 줄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돼요. 치료 전에 말씀드리면은 설명인데 그 후에는 변명과 핑계밖에 안 됩니다. 사랑니 발치했는데 설신경 마비된 환자에게 의사가 1,000만 원 배상하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이제 배상 책임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진료에 잘못이 없는데도 설명이 부족하면 의료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1년차 때부터 9년차 때까지 쭉 교정과에서만 근무를 하다가요, 2011년에 이제 총괄실장으로 이제 일반 진료까지 내가 한번 상담 좀 해보자 하고 겁없이 도전을 했는데요.
교정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임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진료를 하다 보니까 대체로 발생되는 클레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상담을 하면은 환자분이 물어보기도 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의료 분쟁이 많이 안 생겼는데, 일반 진료에 제가 도전해서 정말 호되게 당했고요. 저희 치과 진료 잘못 없는데 사전 설명 안 했다라는 이유로 정말 클레임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PFM 그거 세팅한 다음에 링걸면에 이거 금속 보이는 거 얘기 안 했다고 컴플레인 걸릴 줄 몰랐거든요. 이거 아말감으로 대충 떼어놓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 치과마다 발생되는 분쟁 유형을 알고 계셔야지 상담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하셔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설명 진짜 열심히 잘 했는데 환자분이 마지막에 나 들은 적 없는데 기억 안 나는데 당신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일신압하신 환자분이 이제 치료가 다 끝나서 제가 환자분 이제 진료 다 완료됐고 남은 진료 설명드릴게 이랬더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일신압한 비용으로 이거 남은 치료도 다 하기로 했는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치료 계획서 적어드린 게 서면으로 남아있다면 환자분 그거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하면 확실하고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어떤 분은 제가 너무 바빠서 치료 계획서를 못 드린 분이 계셨어요. 몰라 너가 이거 일시납에 다 해준다고 그래서 다른 치과보다 싸서 여기서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네가 말 바꾸면 어떡하냐고, 너가 책임지라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막무가내 환자, 이렇게 무례함의 해독제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유지 책임 관리에 대해서 치료 계획, 치료 계획서 다 서면으로 제공을 하고, 또 환자 성향에 따라서 제가 설명한 거 들었다라고 이렇게 서명도 하시라고 얘기도 합니다. 간혹 환자분이 당황스러워 하시죠. 이런 거 서명 받는 치과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저희 치과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명한 거에 대한 꼼꼼하게 흔적을 남기시는 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1년 동안 이제 치과에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는 그 환자분의 눈빛 몇 마디만 나눠봐도 이 환자분 진료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대하시겠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간혹 너무 공격적이고 짜증내시고 예민하신 환자분들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요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물론 진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리고 딱 진료 동의해서 매출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을 통해서 환자 성향을 분석하고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크게 네 분류로 구분을 하는데, S는 예민형입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본을 뜨다가 진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기실에 나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더라고요. 본 뜨는 게 치위생사 업무가 맞는지, 이거 치과 의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의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 밉상이죠. 근데 밉상이지 진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예민하고 의심 많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설명 잘하고 좀 스텝이 짜증나지만 배려해드리면 충성 고객이 되시기도 합니다. P는 이제 덴탈포비아 심하신 치과 공포증 환자분들인데요. 이제 저는 딱 이런 환자분들 오시면은 저희 병원에서 가장 예쁘고 스케일링을 안 아프게 하는 그 스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조금 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치과에 오실 수 있도록 저희 병원에 피 맞춤 응대 시스템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의 이런 염증만 제거하러 오셨다, 약 처방만 원하러 오셨다고 하신 분이 보철도 하시고 임플란트도 하시고 마지막에 교정까지 완료하셨을 때는 정말 굉장히 뿌듯합니다. M은요, 이제 멘탈이 이상하다, 이상심리형이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한 건데요. 단순하죠. 정신병력 환자가 급증하는 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M에 구분되는 환자분들이 지금 되게 많으세요. 저희 치과는. 그래서 신경치료 받으시면서 다른 치과 2군데를 다니시면서 지금 진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환자분은 인레이 프랩 하고 이렇게 임시충전제 메꿔놨는데 막 미러로 막 보시더니 나 미대 나온 여잔데 거짓말 같죠? 이 프랩 모양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진료 못하겠다고 중단하셨어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M형은
비의도적인 블랙 컨슈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 전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진료 전 동의서라든지 환자분 동의하에 지금 상담하시는 거 녹취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녹음을 오히려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E형은 ET, 외계인, 말이 안 통하는 환자예요. 예, 그 블랙 컨슈머도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병원에 50대 여성분이 저희 바로 옆 치과가 진료를 대충 하는 것 같다고 오셨어요. 치과 옮겨보려고 하신다고. 근데 이제 검진을 했는데 뭐 다른 치료하실 것도 있지만 아래턱에 종양으로 의심되는 게 보이니까 원장님께서 상급기관에 의뢰해 주셨어요. 이거 검사 먼저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가서 CT 촬영하셨더니 다행히 암은 아니지만 석회화 조직이 커지면 문제될 수 있으니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저희 치과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남편분과 친구분이 오셨어요.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팔짝팔짝 뛰면서 너네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가슴 졸인 거, 택시비, CT 촬영한 거 60만 원 보상하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분 놀라게 한 게 잘못이면 잘못이다 하고 막 손도 잡아드리고 막 물도 떠드리고 어머니 너무 저희가 놀라게 설명을 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정말 오랜 시간 달래드렸는데 결국은 경찰이 출동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랑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제게 정말 블랙 컨슈머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좀 환자분들 특이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자세히 적어요. 좀 공주병이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신다. 이렇게 환자분 성향을 자세히 적어 놓으면 환자분이 병원에 오셨을 때 좀 돌발 행동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덜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미리 알고 있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자분에 대한 분류는요, 저희 의료진이 편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배려하게 따르는 저희들의 노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향을 알아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전 설명, 분쟁 유형 분석하고 환자 유형별로 응대하고 꼼꼼한 진료 기록은 결국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거고요.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발생됩니다. 불만 환자 생기고 의료 분쟁 생기는데 어느 치과 신문에서 이렇게 4가지로 뭐 대응을 하라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예, 맞죠. 환자분이 왜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저희들이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클레임이라고 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진료비 낮추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원장님이 너무 바쁜데 원장님이 충분히 내 얘기 안 들어줘서 클레임을 거시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가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시고 또 보험사 접수 등 신속한 의사결정,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렇게 성급하게 책임 인정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수원의 그 치과 폭행 그 사건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원장님도 흥분하지 마시고 의사로서 품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 그 불만 환자 오시면요, 저희 원장님 똑똑하시죠. 그 의사분들께서 다 맞는 말씀하세요. 사실 환자 말이 맞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열심히 설명하는데 결국 환자는 기분 나빠서 가요. 원장님 말이 맞는데 자존심 상했거든요. 내 마음 달래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난 고객에게 논리적인 그 설명은 입씨름의 연장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쟁을 겪으면서 저희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결국 환자한테 이기는 건 지는 거예요. 원장님, 우리 멋지게 지는 연습을 하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 스타벅스 라떼 법칙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경영진은요, 직원들이 불쾌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손님에게 응대를 해야 될지 이 라떼 법칙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게 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습관화시키면 그런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의 말을 귀담아 듣고 불만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고 감사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라고. 사실 쉬운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희한테 컴플레인 하시고 막 흥분하실 때 그분의 말씀 경청하고 공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분의 의견에 동조하지는 않더라도요, 그 감정은 인정해주고 같이 안타까워해준다면은 환자분이 치과를 영영 떠나는 거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떼 법칙처럼요, 저희도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우리 스태프 여러분 언제 제일 당황스러운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치과의 그 상황에 따라서 모범 답안을 준비해 놓고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희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만 환자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요, 불만 환자 우습게 봤다간 치과 경영에 치명적이거든요. 특히 저희 치과처럼 동네 치과일 때 어머님 입소문들 한번 쫙 나면 신은 팍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 컨슈머랑 건전한 클레임 환자 구분해야 되고요. 이제 클레임이 걸렸을 때 이거를 의료진의 스트레스 또 위기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시스템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면 치과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 분쟁 예방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치과 시스템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과 경영에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구안 관리가 그만큼 잘 되기 때문에 환자랑 의료진 신뢰 형성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의료진의 스트레스랑 불안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수많은 힘든 상황을 겪고 또 상처받으면서 환자가 싫어지고 또 한동안 사람이 싫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다양한 경험 때문에 이제는 최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됐고요. 어떠한 분쟁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는 클레임 해결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부분이 스텝으로서 저에게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내용을 모르셨다면 앞으로 일어날 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이런 내용 다 알고 계신 분께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치과가 진짜 짱이다 라는 생각으로 동질감과 또 위안을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